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민자영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현장의정 포커스 오늘은 어떤 의원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국민의힘 양평군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 펼치고 있는 박명숙 의원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금 두 분 혹시 거주하고 있는 곳 형태가 아파트인가요? 저는 아파트. 저는 주택이요. 아 정말요? 네네. 혹시 그러면은 전원주택의 삶 어떤가요? 할 일이 많아요. 전원주택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네. 옛날 주택이지만 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최진만 기자님은 한 번쯤 그래도 내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죠.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뛰면 눈치 보잖아요. 맞아요. 뛰지 마! 말해서 실제로 올라온 경우는 없었지만 제가 네. 요즘 그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조마조마하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뭐 밤 시간 이런 게 네. 없으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마당 있는 집이 진짜 생각나죠. 맞아요. 특히 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겠네. 더더욱 또 이제 마당 있는 집을 또 이제 꿈꾸실 텐데 예. 언젠가 한 번은 나도 또 이 마당 있는 집 주택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요즘 도시 부근에 이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이른 도시에서 생활은 자연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 은근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주만큼은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고 또 도시와 너무 멀어지지 않아서 근무하는 데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지역. 경기도에서는 양평이 또 그런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죠. 예. 제가 나무목공을 예전에 배웠었는데 그때 선생님도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양평으로 떠나서 일과 함께 자연을 제대로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던 게요. 이 양평이 맑은 물과 공기가 있고요. 자연경관이 뛰어난 덕분에 대한민국의 스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의 삶을 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아마 굳이 이 주택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여행 분위기를 좀 가까운 곳에서 즐기고 싶다 맞아요. 하면서 한 번쯤은 다녀왔던 지역이기도 할 거예요. 민정 리포터도 그 연애할 때 여기 가봤죠. 두물머리 이런.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나 가는 거잖아. 네. 맞아요. 저도 그렇지. 연애할 때 다녀왔던 그러니까. 왜 지금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지인에게는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양평. 그런데 사실 거주하는 분들은 이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속에서 불편함을 좀 느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예. 문제들에 대한 민원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일단 수도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팔당 이 예. 부근에 있다 보니까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도 좀 많고요. 기업체도 사실상 들어올 수가 없어서 재정 자립도 현재 17%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예.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등 이 살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간접 자본들에 대한 공급도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박명숙 의원은 이 중에서도 도로 문제에 집중해 의정활동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평은 이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구 밀집 지역은 제한적이고 이렇게 곳곳에 드문드문 분포한 교외적 특성이 이렇게 강합니다. 지역 특성상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야 주민들이 이동권도 확보되고 지역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은 이제 수도권과 이제 경기도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국지도 88호선 이제 광주에서 양평 오는 길이고요. 또 양평에서 팔당리로 가는 이제 국도가 밀려서 그 밀릴 때는 정말 뭐 5시간 이상도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박명숙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양평 사실 저는 그 드라이브 가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길이 막혀요. 거기 고속도로가 서울 춘천 간 없이- 고속도로. 예. 네, 근데 진짜 막혀요. 그쪽도 그렇고 9길로 가도 네, 맞아요. 국도가 네. 사실 좁아요. 그 맞아요. 관광객에 비해서 도로가 너무 좁은 거가 항상 조금 요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수도권에서 오고 가는 차량들, 음.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 수요 집중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의 경우에는 노후된 도로들이 많아서 네. 차로 자체가 이제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국도나 지방도 혹은 마을 안길 등 좀 작은 단위의 도로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조금 막히면 뒤에까지 연결돼서 계속해서
막히는 경우들도 많고요. 6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부터 강릉시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양평을 목적지로 두지 않는 강원도를 향하는 분들도 이제 지나가는 교통량 늘어나니까 네. 항상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심해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저도 역시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로가 많이 노후됐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예전에 만들어진 도로 선형 그대로라는 건데요.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여기에서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도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제가 초보 운전일 때도 정말 깜짝 놀란 게 이제 경사면까지 가파르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길 위에 아스팔트만 덮였을 뿐이지 180도 정도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예. 경우들도 있었고 정말 무서웠어요. 초보 운전 때 연애할 때 같이 가셨던 거구나. 네. 그거는 이제 더 예전에 예, 얘기를 예. 했는데 네, 그래서인지 이제 주변에 차량 사고도 좀 자주 발생하는 곳이 양평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양평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자주 찾아오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와 자전거가 서로 보지 못하면서 음. 큰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크 라이더 분들도 많이 맞아요. 가시죠. 자전거 맞아요. 동호인들이 네. 또 맛집이 또 양평에 또 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또 지나시는 분도 많고 진짜 사고 뉴스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얼마 전에도 실제로 이제 마을에 있는 트랙터하고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음.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분이 좀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고 어, 합니다. 예. 사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바이크 타지 마라, 자전거 타지 마라 이럴 수는 그럴 수 없는 없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양평하면은 이런 자전거 동호인들이 찾는 도시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렇다면 도로 개선 공사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고의 위험률을 좀 낮출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이게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이어서 박명숙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 양평서부터 양서면을 거쳐서 팔당리로 가는 도로가 막힐 때는 유명산을 넘어서 이 도로로 다 와서 서정면에 문어리로 와갖고 양수리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서 정체가 되고 여기는 또 이렇게 고르지가 못해 선형이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자전거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더 많은 이제 정체가 이루어져요. 이제 노면의 불균형과 파손된 이제 아스팔트 등으로 인해서 차량의 손상도 있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이제 위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나 앞서 말씀드린 굴곡진 도로 선형 개량 사업, 또 상습 정체 구간 개량 사업 등을 진행하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야밀고개라고 여기 양평군하고 가평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391호선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지역이요 급경사와 굴곡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야밀고개 부근이 1995년 이후에 교통사고로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을 아이고. 정도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특히나 사고 위험이 높았던 도로인데요. 이 선형 개선 공사를 통해서 직선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보다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도로가 문제는 야밀고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양평 문호리에서 도장리를 잇는 지방도 352호선 그리고 문호리에서 수입리를 잇는 구간 등등 이 개선이 필요한 도로와 구간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개선 공사 관련한 설계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하다가 다시 진행이 멈추는 일몰이 지속되면서 예. 사실상 양평 주민들의 민원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면 되는데 뭐 일몰이 계속된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일단은 경제성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양평의 면적이 서울의 1.45배 정도에 달하긴 하지만 인구는 서울에 비하면 서울시의 한 자치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성에서도 또 인구 밀집도 등에 대한 우선순위도 계속해서 밀리게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경기도 내에도 일단 교통 문제, 뭐 신도시 내 정비가 되지 않은 도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민원들이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된 쪽 많은 쪽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뭔가 진척이 좀 데려다가도 다시 뒤로 밀리고 또 뒤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희망 고문처럼 희망을 갖다가 다시 실망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좀 반복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SOC 사회 간접 자본들 관련한 문제는 신도시도 시급합니다. 하지만 시골 또한 시급하거든요. 그럼요. 예. 우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SOC가 마련이 되어야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당장은 사람이 많은 곳부터 지원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명숙 의원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평의 SOC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합니다. 서정면에 문어 도장 간 도로, 또 문어 수입 간 도로, 또 이제 동북권의 월산 고성간 여기 도로는 어느 정도 보상까지 끝났는데 20년 동안 이제 지금 추진이 못 되다가 또 이제 이제 일몰됐는데 이런 도로도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사업이 편성이 어려운데 조속히 통과하도록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또 건의를 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을. 일단 양평 또한 지금 군 단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해요. 다만 도심 지역에 비해 인구수는 적은 편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경기 지역, 동북부 지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평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박명숙 의원의 다짐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하면은 우리 그 진짜 데이트 코스로도 정말 유명한 곳이고 네. 많이들 찾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가구선 올 때 차 막히면은 네. 그 좀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거 좀 그러니까요.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네. 예, 그 이제 뭐 다른 얘기 또 한번 나눠보죠. 네, 이번에는 양평에서 조금 더 넓게 음. 경기도 전역의 문제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기후현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노력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실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눴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비가 한번 내리면 동남아 스콜성 폭우가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예상했던 피해보다 더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뭐 오송 지하차도가 그랬고요. 서울시에는 강남역 침수 등의 피해가 잊을 수가 없었는데 예. 그래서 작년 초부터 이제 전국에서는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고요. 그 외에도 설계 기준 강화나 대응 체계, 예보 등을 의무화해서 조금 더 중앙 정부가 침수 등을 방지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작은 하천들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곳들에 이제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명숙 의원은 전국의 법안과 발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하천 유역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숙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존에 이제 수자원 시설의 한계가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오산 시내든가 평택시에 이제 그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제 주변 지역 침수가 발생했잖아요. 매년 이제 또 지금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작게 이제 범람을 일어나니까는 이제 도시 하천 유역에 침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군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 뭐 어떤 내용들 담겨 있어요? 일단 하천변 실태 조사나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요. 시설 교체 등의 종합적인 대형 체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시설 설치나 교체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지자체와 함께 분담을 하면서 이 지자체의 부담 또한 줄이려는 시도를 했고요. 실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예방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는 우리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군이 각각 관련한 사업 등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까지 넣어두면서 조금 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경기도가 관리 감독하면 그 실행력 이런 측면에서도 좀 확신을 좀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 시군 모두가 고르게 이제 시행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재정 상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가 나서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관리 감독을 하면서 어떤 곳은 이제 필요성을 정확히 알고 참여를 하겠지만 어떤 곳은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문제, 안전 불감증으로 네. 인해 설마 발생하겠어 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유도책 또한 조례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박명숙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사실은 실행에 따른 시행하는 역할은 이제 시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기부여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재와 이제 포상제를 이제 도입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사업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추가 지원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책임자는 책임감 있게 이제 그 긍정적이다가 시군과의 경쟁도 이제 기대되는 거죠. 그죠? 경기도가 이렇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재해는 발생하고 난 뒤에는 이미 누군가는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더더욱 미래를 가정하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할 정도의 예방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예.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통해서 적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요일 현장의정 포커스 국민의힘 양평군 제1선거구의 박명숙 도의원의 의정활동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현장의정 포커스 함께했고요.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